자, 물질과 전기장. 여기서는 어찌됐든 큰 틀이 딱 두 개예요. 전기력하고 그 다음에 뭐 에너지 준위 정도 하는 거랑 앞에 파트 1이, 파트 2는 전자기 유도. 딱 두 개인데 내가 봤을 때 힘줘서 낼 수 있는 건 이쪽 전기력하고 쿨롱 법칙하고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 쪽이 좀 어렵게 나올 거야, 나오면. 근데 그거 말고는 여러분들이 다 한 번은 들어봤던 거니까 그냥 살살살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일단 물질과 전기장에서 조금 보고 가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뒤에서도 우리가 할 건데 이 얘기는 좀 하고 갑시다. 어차피 뒤에서 할 거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나올 건데 기본적으로 일단 원자에 대한 얘기는 조금 하고 갑시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좀 할 수 있으니까 해결하고 쓸게요. 그냥 전자, 그리고 이게 이제 양성자, 중성자. 중요한 건 얘가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고 얘가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고 얘가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이동할 수 있죠. 이 새끼만 이동 가능하고 핵은 이동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력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기장에 대한 얘기는 여기가 또 빠졌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것까지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알겠죠? 뒤에 자기장은 또 나와. 근데 왜 전기장은 설명 안 하는지 이유를 못 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력 나왔으면 해야 되는데 왜 이걸 대충 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조금 필요해요. 자, 일단 여기 지금 용어가 몇 개 나와 있죠. 요걸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용어를 좀 볼게요. 첫 번째, 대전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대전은 물체가 마찰 등에 의해서 뭘 띠는 거냐? 너 이 새끼야? 뭐라고 이 새끼야? 뭐? 전하를 띠는 거야? 전기 뜬다 그러면 안 돼. 그 무식한 새끼 알았냐?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합치는 거 알았어?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이 전자에 과부적으로 전기를 띠게 되는 것, 즉 대전된 물체, 이걸 우리가 대전체라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지금 뭐냐면 마찰전기의 개념이거든요. 마찰전기라고 하는 건 만약에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이 새끼를, 이 두 개를 우리가 마찰을 시켰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전자가 여기에서 일로 넘어갔다고 합시다. 됐죠? 그러면 전자를 잃으면 얘는 무슨 전화 되는 거야? 플러스 전화 되는 거지. 얘는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전화를 띠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중학교 때 대전열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두 개의 대전된 마찰 전기가 플러스가 되기 쉬운 거, 마이너스 되는 거. 털러 유명한 나는 고풀에 잘 걸려. 기억나십니까? 설마 이걸 내지 않겠지, 그지? 자, 그런데, 자, 그런 거죠. 이 두 개를 문질렀을 때 한쪽으로 전자가 이동해 가는 거지. 됐죠? 이게 마찰 전기죠? 근데 마찰 전기, 이 마찰 전기의 키가 뭐예요? 마찰 전기. 일단 얘는 서로 다른 물체만 작용해요. 맞죠? 서로 다른 물체. 맞죠? 서로 다른 물체. 같은 물체는 전기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대전열까지 얘기를 할게요. 대전열에서 멀수록 전하가 크게 유도되겠죠. 됐죠? 전하가 크게, 대전열에서 멀면 멀수록. 됐죠? 더 많이 이동해 가니까. 그러니까 마찰전기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하를 띠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대전됐다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물체들을 대전체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마찰전기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전하라고 하는 건 전기적 현상의 원인, 대전된 물체가 띠고 있는 전기, 즉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우리는 이제 전하 이렇게 부를 거란 말이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전하 이렇게 부른다고.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전하량의 단위는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얘 이름, 얘 뭐예요 이거? 여기 써 있죠? 위에 제목이 쿨롱.
아이고 쌍 쿨롱. 됐죠? 쿨롱. 전하가 존재할 수 있는 최소의 양으로 실험을 한 것이며 물질을 구성하는 전자 내의 양성자 한 개가 지니는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이거 어디서 나왔니? 이게 기본 전하량인데 단위 전하량이라고 해도 돼요? 기본 전하량 또는 단위 전하량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기본, 그러니까 니네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나 전기를? 3학년 때 배우나? 하여튼 그때 배우는 전기의 기본 지식이 없으면 큰일 난다 이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그 얘기를 해드리니까 일로 오세요. 자, 뭘 할 거냐면 저 쿨롱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한 게 뭐가 있냐면 전하량 보존 법칙이 있어요. 기억납니까? 전하량 보존 법칙이 뭐야? 그치? 항상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치? 자, 전하량 보존이라고, 우리가 전기를 중학교 때 비유해서 설명했을 때 도선을 물에 펌프로 비유하고, 그치? 물의 흐름을 전류라고 비유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Q는 IT 생각납니까? 처음 본다 해야지, 그치? 그래서 얘가 전하량이고요. 얘가 전류고요. 얘가 시간이에요. 자, 얘는 지금 뭘 하겠다는 거냐면 전류의 정의를 해주고 싶어서 전하량 보존 법칙을 한 거죠. 즉 도선 안에, 그러니까 폐도선이겠지, 폐도선 이렇게 막혀 있는 거. 그럼 이렇게 전기가 돌면 여기나 전하의 양은 똑같겠다 이거지, 그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날아가진 않으니까, 그지? 그렇게 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의 단위가 1쿨롱이고요. 방금 얘기했어요? 쿨롱이라는 새끼가 말한 거고, 전류가 1A, 얘가 1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기본 단위야.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전하량은 항상 보존된다 이거지. 폐도선에서.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 1A의 정의가 뭐냐? 단위 시간 동안 이렇게 전선이 있으면 여기 결승선이라고 하고 이걸 1초라고 딱 찍었을 때 전자가 막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몇 개 갔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1초 동안 여기를 통과하는 개수를 한번 세본 거지. 됐냐? 무슨 말인지. 그게 몇 개냐? 이런 625 곱하기 18 됐어? 외고 싶지 또 화학하는 새끼들 내가 일부러 안 그렇게 했는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랑 다른 거야? 또 아보가드로스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됐습니까? 1초 동안 단위 시간 동안 여기 재봤더니 이만큼의 전자의 흐름! 이게 전류라고. 됐냐? 무슨 말인지? 1초 동안에 625 곱하기 18개의 전자의 흐름! 이게 1A의 전류의 정의를 내린 거야.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 단위 시간 동안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지닌 전하량 이거야. 됐냐? 무슨 말인지? 됐어? 됐지? 그럼 얘의 전자가 지닌 전하량 이게 1쿨롱이라고. 됐냐? 그럼 봐봐. 625 18개의 전자가 지닌 전하량을 1쿨롱이라고 하면 전자 1개가 지닌 전하량 이렇게 써야겠죠. 전자 625 곱하기 18개의 전하량이 1쿨롱이래. 그럼 전자 1개가 지닌 전하량은 얼마야? 그게 저거야!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그러니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양성자의 질량은 다르더라도 전하량이 얘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가 되니까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전자 1개의 전하량을 찾아낸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 누가? 얘가. 됐어? 저게 시초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화학하는 애들은 외워두셔야지. 양성자수 나눠서 원자번호 나오잖아요. 됐죠? 근데 물리에서는 안 외워도 돼요. 됐습니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저게 어떻게 나왔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얘가 전하량 보존에서 나왔다는 거 정도, 그리고 이 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인간적으로. 됐습니까? 왜? 쿨롱이라는 새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됐어요? 무슨 말인지? 물론 이거 하면 직렬 연결, 병렬 연결 다 해야 되는데 그건 쏙 빠졌어요. 교과 과정에서. 근데 혹시나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해줬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반도체 들어갈 때 직렬, 병렬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를 저항으로 놓고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 계산 문제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능에는 거기까지 나오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서 너네들한테 그렇게 해줄지, 아니면 그 있는 문제들만 갖고 해줄지는 학교에서 하는 얘네들을 좀 더 보시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 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와서. 그럼 방금 전에 전하량 그리고 기본 전하량의 의미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양성자수나 정자수나 한 개가 지닌 전하량은 똑같은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만 바뀐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많이 낚이는 것, 즉 전하의 종류는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맞죠? 응. 전기력의 종류는 인력, 청력이에요.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됐죠? 전기력의 종류를 물어봤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대답하는 이런 또라이가 있으면 안 돼. 알았어? 인력, 청력이야. 인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구호지. 청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구호지. 됐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쿨롱의 법칙, 이걸 하기 전에 이제 여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니까 얘를 하기 전에 검정기 얘기를 좀 할게요. 잠깐 일로 또 와서. 오늘 왔다 갔다 많이 한다. 자, 검정기 얘기를 좀 할게요. 검정기를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전기 유도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죠. 정전기 유도가 뭡니까? 뭐 영어로 물어봤습니까? 대답을 해봐요. 이 프랑스어니? 베트남어야? 정전기 유도. 그럼 마찰전기랑 정전기 유도랑 차이가 뭐야? 야, 씨, 뜬금으로 어떡하려고 그래? 자, 이러한 물체가 있을 때, 요렇게 얘가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라고 합시다. 얘는 대전되지 않았어요. 됐어요? 그러면 플러스를 가까이 가져다 댄다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가 되지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뭐라고요? 정전기 유도요. 됐어요? 마찰전기는 서로 접촉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얘는 가까이 가져다 대도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 이게 정전기 유도라고. 됐습니까? 그냥 그림으로 설명한 거야. 말로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알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대표적인 얘가 누구냐? 검전기라고. 꼭 필요한 것만 설명할 거예요. 검전기는 여러분 이렇게 생겼죠? 좀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 이름이 뭐예요? 니네 중딩 때 다 한 거요. 여기 이름이 뭐예요? 이 새끼 무건수행 중이냐? 대답을 안 해. 얘가 금속팍이야. 이거 외워야 된다. 금속판하고 금속박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가 금속박. 기본 용어는 외워야죠. 됐어요? 그래서 이 검전기로 알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뭘 할 수 있죠? 대전 여부. 두 번째, 대전된 전하의 량. 됐죠? 세 번째, 대전된 전하의 종류. 이 모르면 안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1번부터 하나하나 해볼게. 자, 만약에 1번 예를 들으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새끼를 갖다 댔더니
어떤 새끼를 이렇게 가져다 댔더니 이 새끼가 원래는 중성 상태면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지런히 모여 있겠죠? 그죠? 그랬다 갖다 댔더니 얘가 뿅 벌어졌어요. 오케이. 대전됐구나. 알 수 있지? 됐죠?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어떤 새끼를 갖다 댔는데, 자, 두 개를 갖고 해야 돼요. 자, A라는 놈을 갖다 댔더니 요만큼 벌어졌고, 요만큼. B라는 놈을 갖다 댔더니 쭉 벌어졌어. 그럼 전하량은 누가 더 큰 거냐? B가 더 큰 거지. 많이 벌어질수록. 됐죠?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세 번째. 세 번째가 문제인데, 세 번째는 하나의 전하로 대전된 검전기가 필요해요. 자, 만약에 얘가 모두 다 플러스로 대전됐다고 합시다. 됐죠? 됐죠? 그럼 여기다가 C라는 놈을 갖다 댔더니 이 새끼가 더 벌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전하의 종류가 뭡니까? 플러스죠. 왜? 같은 종류로 대전된 놈이 같은 종류의 전기를 갖다 대면 더 많이 벌어져요. 자, 근데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가 지금 모두 다 플러스로 대전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전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없을 순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가 3개고 마이너스가 하나다. 그럼 여기는 플러스 전하라고 부르는 거야. 됐냐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도 2개인데 하나, 2개인데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다 플러스를 갖다 댔더니 마이너스가 위로 올라와서 청력이 더 커졌지. 그러니까 더 벌어지는 거야. 됐냐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죠? 이 개념 잘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하나의 대전된 검전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하나로 대전된 검전기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건 번외편. 당연히 다른 전기 갖다 대면 오므라듭니다. 됐죠? 됐죠? 얘는 뭐냐면 같은 전하이면 금속 박이 더 벌어진다. 이거야. 됐죠? 자, 번외편. 만약에 플러스로 대전시키는 거야. 대전시키기. 검전기를 하나의 전기로 만드는 거야. 플러스로 만드는 거야. 잘 들어야 돼. 이거 어떻게 하는지. 검전기를 이렇게 갖다 대서 첫 번째.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정전기 유도시킵니다. 이게 1번이야.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됐죠?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여기에다가 땅에다 박어. 즉, 손가락 갖다 대는 거죠. 두 번째, 접지. 그러면 이 새끼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던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됐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 그냥 외워. 알겠죠? 무슨 말인지.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한다? 동시에 제거. 그럼 얘가 돼요. 됐습니까? 손가락 갖다 댄다. 전선을 박아서 땅에다 박는다. 똑같은 말이야. 마이너스 전기로 정전기 유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만들고 얘를 접지시키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빠져나가. 그럼 동시에 빡 되면 얘가 플러스가 돼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반대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를 플러스로 만들면 되겠지. 됐어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지. 그럼 여기다 접지를 시키면 바깥에 있던 마이너스가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동시에 딱 되면 전부 다 마이너스 됩니다. 됐죠? 방향만 반대야. 됐냐?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는 거야. 알겠지? 혹시나 이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왜냐? 쿨롱의 전기력 할 때 얘네를 붙일 거거든. 내가 그 얘기는 좀 해줄 거야. 알았죠? 붙일 거야. 접촉한 거랑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 정전기 유도 방법이고요. 졸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졸라 쉬운 방법. 검전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플러스를 접촉시켜요. 접촉. 그럼 전부 다 플러스 돼요. 됐습니까? 졸라 쉽죠? 다시. 정전기 유도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하나의 검전기로 만들려면 접촉시키면 돼요. 그 전기로 접촉시켜버리면 얘가 전체가 똑같은 전기가 돼요. 됐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하던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할 수 있죠? 그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이쪽으로 와서 이제
쿨롱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 꿀롱. 꿀롱이 할 게 많아, 꿀롱이. 꿀롱. 어차피 시험 문제는 꿀롱에서 나올 거고요. 그걸 알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문제를 많이 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위에서 전기력의 종류 했고요. 여기는 이제 전기력의 크기가 쿨롱의 법칙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되죠?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쉽죠? 전기력 두 전하의 곱셈 비례하고 중심의 거리 있죠? 중심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죠? 야, 요 그림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냐? 뭐냐? 만유인력 같지? 뭘 충격량이야, 인간아. 뒤지고 싶냐? 만유인력 같지 않냐? 그지? 질량이 가든 모든 물질은 서로 끌어당긴다, 맞지? 근데 얘는 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되거나 방향만 반대일 뿐이지 F는 똑같단 말이야. 됐냐? 그럼 만유인력 한 거 한번 생각해봐. F는 만유인력 상수 GL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셈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했지. 맞지? 그대로 쓰는 거야. 얘는 쿨롱 상수. 됐습니까? 쿨롱 상수의 거리 R의 제곱 그리고 전하량의 곱과 같다. 졸라 쉽지? 똑같은 거요. 상수는 외우는 거 아니다. 저 어차피 상수값이니까. 저건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야. 야, 그럼 그냥 한번 퀴즈. 만유인력 상수랑 쿨롱 상수 중에 누가 클까요? 야, 퀴즈. 누가 클까요? 아, 찍어봐. 내가 아이씨 뭐 맞추라는 게 아니잖아. 얘가 클까요? 얘가 클까요? 얘가 커요? 얘가 크죠. 왜냐면 얘는 양자역학적이잖아요. 그죠? 양성자끼리 하는 거니까. 엄청 작은 애들인데 얘는 뭐야? 구승이잖아. 근데 이 새끼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에요. 마이너스 11승이라고요. 질량만 클 뿐이지 그렇게 힘이 큰 게 아니라고. 맞죠? 우리가 배웠을 때 전자기력, 중력이 제일 작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따지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뒤에서 다시 정리할 건데 얘네들이 이렇게 동그라미 게 있잖아요.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점전하라고 할 거예요. 점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쿨롱이에요. 됐죠? 점전하, 즉 얘의 전기력의 종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애 새끼는 청력일 거고 이렇게 돼 있는 애 새끼는 인력일 거고. 됐습니까? 힘의 크기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우리 앞에 역학했을 때도 마찬가지요. 크기를 구하라, 방향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지, 그지? 얘도 마찬가지. 크기를 구하라, 종류를 구하라. 됐습니까? 크기는 쿨롱의 법칙 갖다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방향은 뭘로 하는 거예요? 인력, 청력, 방향 갖다 따지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두 가지 조심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좋죠?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것도 안 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멍 때리면 안 돼, 알겠죠? 자, 이거 외우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그죠? 이거 외우는 건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얘네들이 두 개만 나오냐? 아니죠. 보통 3개에서 4개가 나올 거예요. 어렵지? 자, 그럼 봐봐. 애들이 이걸 자꾸 헷갈리더라고. 자, 여기를 A, B라고 해보자. F를 말로 설명해봐. 뭐냐, 이거? F를 말로 설명해보라고. 누가 누굴 땡기는 거야? B가 A를 당기는 힘. 됐지? 그럼 EF는? 그럼 무슨 힘이야? 그래, 이 새끼야. 거기까지 나와야 된다니까? 뉴턴의 운동법칙 다 들어간다, 여기. 우리 배웠죠? 아인슈타인? 관성자폭에? 배우셨죠? 정지죠? 얘 정지예요, 지금. 지금 정지란 말이야. 내가 점전하라 그랬잖아. 그지? 그럼 이 새끼들은 물리학 법칙이 다 동일하게 성립하겠지? 됐어요? 똑같이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 하나 더 줬다니까요. 하나 더, 여기 C, 여기. 그럼 A, B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있는데, 그럼 A와 C 사이에도 그런 관계가 있겠지. B와 C 사이에도 그런 관계가 있겠지. 됐냐, 무슨 말인지? 요걸 베이스 해보란 말이야. 그럼 A와 C 사이에도 관계가 있겠지.
그럼 요걸 빼보란 말이야. B와 C 사이에도 그런 관계가 있겠지. 자, 만약에 여기를 플러스라고 합시다. 여기다 플러스니까. 자, 플러스라고. 이거 왜 플러스냐? 아니, 마이너스잖아. 아니, 쉬운 걸로.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자, 여기 플러스. 됐어요? 그럼 얘네 둘이 하는 건 요 힘이라고 해봐요. 됐어요? 그럼 요 새끼 한번 보라고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밀죠. 됐어요? 그 다음에 요 새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지금 이쪽으로 당기지. 됐어요? 힘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 하나에 이 힘이 다 존재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얘네 전화량이 모두 다 Q로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럼 거리가 클수록 작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 힘이 작고 이 힘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새끼는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됐어요? 그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시계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새끼들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이게 세력이 나왔을 때 어느 쪽으로 힘을 받을 건지 알겠냐?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을걸? 그치? 정신 차려. 그걸 해야 돼. 그게 쉬운 문제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럼 합력이 0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가 합력이 0이 됐을 때 얘의 전화량을 구하세요. 됐어요? 얘의 합력이 0이 될 얘의 전하의 거리를 구하세요. 이게 쉬운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또 머리 아프지. 자, 정신 차려야 돼. 그거 구하는 거야. 머리를 써야 돼. 어려운 거 아니야. 어차피 짝대기 안에 존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짝대기 안에 존재하는 거야. 무조건 힘의 크기는 이걸로만 따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됐냐? 쫄지 말고 하나하나 해보면 돼. 알겠어? 이거는 단순 계산의 반복이지 어려운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단순 계산의 반복이야.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 쿨롱의 실험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할게요. 교과서에 실려있기도 한데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봐봐. 쿨롱은 두 전화 사이의 전기력의 크기를 하기 위해 비틀림 저울을 이용했다. 비틀림 저울이 여기 지금 보이십니까? 힘을 받으면 축이 비틀려서 회전하는 애랍니다. 이거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돌아가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다 대면 첩력이면 이 새끼를 밀릴 거 아닙니까? 그죠? 인력이면 이쪽으로 당겨올 거고. 됐죠? 그렇게 해서 얘네들 회전하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비틀림 저울의 구조. 금속의 실에 매달린 절연 막대에 한쪽 끝에 대전된 공 A를 매달고 다른 쪽 끝에 균형추를 매달아 균형을 놓습니다. 뭐 그렇다고. 여기까지 났다고? 됐죠? 전기력의 크기. 공 A에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된 공 B를 가까이 가면 A는 청력을 받아서 축이 비틀어져서 회전한다. 이때 회전각을 측정하면 A,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알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얼마의 각도가 몇 쿨롱이다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죠? 이게 역학적으로 계산하는 문제들이 간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한 번씩 봐두시라고요. 됐습니까? 쿨롱이 이걸로 실험했다고요. 그걸로 식을 하나 뽑은 거예요. 아까 그거요. F는 K의 R제곱의 Q1, Q2. 됐습니까? 잊지 마시고 정리 잘 해두시고 회전각으로 따지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원래 이걸 하려면 각속도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나가고 그냥 그 개념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교과과정 바뀐데 알아두면 좀 쉽고요. 어차피 자기장 할 때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일부러 다 땜빵 메꿔놨어요. 지워지진 않았어요. 자, 보시면 자, 전기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기장. 몇 가지만 내가 해드릴게요. 전기장. 자, 전하 주위에 그러니까 전기장이라고 하는 건 전하 주위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힘이 작용하는 공간의 뜻이에요. 힘이 작용하는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배우죠? 이제 자기장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장은 안 배운다고 그랬어요. 근데 알고 있으면 낫겠지. 어차피 자기장 할 건데. 같은 거라고요.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 옛날에는 이게 시험 문제 맨날 나왔거든요. 쿨롱의 힘을 여기다 넣었는데 요새는 쿨롱의 힘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얘가 좀 빠져있긴 하지만 얘는 어렵지는 않아요. 즉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단위 양전하 플러스 1쿨롱이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와 방향을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이라고 해요.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지점에 전기장의 세기와 전기장의 방향을 알고 싶어요. 그럼 거기에다 1 플러스 1쿨롱짜리를 떨어뜨리면 돼요. 됐어요? 거기다 떨어뜨렸다고 생각하시라고요. 그럼 그 새끼가 어떤 힘을 받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하면 나온다고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를 E라고 표현하고요. 전하량은 Q, 얘는 전기력.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됐어요? 시까지 복잡하게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 헷갈리실 것 같아서. 됐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전기력선 보시면 전기장에 속하는 플러스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을 연속적으로 이은 선. 됐죠? 그 다음 플러스 양전하로부터 나가고 마이너스 전하로부터 들어간다. 이거 자기장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온다. 맞지? 얘도 플러스에서 나가서 마이너스 들어오는 거예요. 됐죠? 어렵지 않죠? 똑같은 겁니다. 전기장의 세기는 전기장의 이거지. 수직한 단면적을 지나는 전기력선의 개수. 됐어요? 전기장 이거의 세기는 물론 이걸로도 구하지만 전기력선의 개수가 조밀하면 조밀할수록 전기장은 세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림 갖다가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얘기인 거예요. 만약에 이거예요. 얘가 플러스예요. 그럼 다 나가겠지, 방향이? 그럼 요 지점에 전기장의 세기를 알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을 떨어뜨리라고요. 됐어요? 됐죠? 어렵지 않죠? 그럼 요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하자고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플러스니까 얘 방향 이쪽 방향이지. 얘는 고정됐으니까. 됐지? 그럼 얘 방향 찾았지. 그럼 힘은 어떻게 구해? F는 K에 R제곱에 Q 플러스 Q에 플러스 1쿨롱이잖아. 맞니? 그럼 어차피 이거 없어지면 이거잖아. 보이니? 그러니까 플러스 1쿨롱을 고정으로 놓는 거라고요. 됐어요? 그럼 얘도 플러스 1쿨롱을 여기다 딱 떨어뜨렸다 이거. 얘는 마이너스야. 그럼 이 새끼는 방향 이쪽이지 뭐. 됐지? 그 다음에 공식은 똑같이 쓰면 돼요. 얘는 필요 없다니까? 무조건 1쿨롱이기 때문에. 곱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만 있으면 돼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할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이게 전기장의 세기와 크기야. 그런데 내가 왜 이걸 안 가르쳐주냐? 전기력하고 헷갈리실까봐.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개념적으로는 알고 계시라고요. 됐죠? 무슨 말인지? 개념적으로. 그리고 여기나 이 전기장이나 뒤에서 배울 자기장이나 어차피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건 똑같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접선을 이은 방향. 됐어요? 접선 방향. 그게 얘의 방향이란 말이지. 됐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나가고 들어가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됐죠? 할 수 있죠? 네,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기력선의 크기. 다 배웠어, 니네.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다음 주 넘어가 봐. 전기력선의 크기. 전기력선은 도중에 분리되거나 교차되지 않는다. 내가 왜 이걸 하냐면 자기력선 똑같이 나오거든.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김에 하자고. 전기력선에 어차피 나온 거니까. 전기력선의 근 접선의 방향. 접선. 그 점에서의 전기력의 방향과 똑같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기력과 등전이면은 모든 점의 수직을 이룬다. 몰라도 그냥 그렇다. 됐죠? 그렇다. 중요한 건 봐봐.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 자, 여기 AB 몰라요? 여기도 AB 몰라요? 근데 니네는 안다니까요? 보세요. 얘 지금 이어졌잖아요. 이렇게. 화살표 보이시죠? 그럼 이 새끼가 플러스고 이 새끼가 마이너스지 뭐. 바보가 아닙니다. 됐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벌어져 있지? 그럼 둘 다 같은 극일 거야. 근데 화살표 보니까 이렇게 나가네? 오케이, 얘 플러스. 그럼 이 새끼도 플러스네. 됐어요? 무슨 말인지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양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전기력의 형태. 자, 두 전하의 전하량이 다를 때 전항에 들어가는 전기력선의 뭐겠습니까? 개수. 됐어요? 이 개수가 전하의 크기, 즉 전하량에 비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 아까는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았어. 개수 봐봐. 위에 거 봐봐. 개수 똑같지? 근데 잘 봐봐. 얘를 동그라미 빵 쳐봐.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 수가 얘가 훨씬 많지? 그러니까 얘가 전하량이 훨씬 더 큰 거지. 됐냐?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럼 자석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자기력 나오겠지? 그럼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 수가 많으면 얘의 자기장이 큰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됐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개념적으로 보라고. 됐어? 이게 자기장 문제에서 나올 거라고. 그래서 전기력은 뺀 거 같은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자, 그 다음 균일한 전기장애. 이게 지금 빠졌어요. 완전히. 이게 축전기의 일종인데 전하량이 같은 두 금속판이 평행한 금속판 사이에 전기력선은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납니다. 이거 외워두세요. 금속판이 똑같으면 됐어요? 일정한 방향으로 전기력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끝난 거야. 됐냐? 무슨 말인지. 단 뭐라고요? 균일. 됐어요? 같은 금속판 사이면 균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평행한 금속판 사이에 방향과 세기가 일정한 전기장이 만들어져요. 일정한 전기장. 됐죠? 이거 아마 안 나올 건데 그래도 한번 봐두시라고요. 아, 그렇구나 라는 개념 정도. 됐죠? 아, 그렇구나 하는 개념 정도. 그래서 요 정도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전기력선과 전기장에서 꼭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일단은 얘네들을 다 뭐 이렇게 뭐 심도 있게 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나온 김에 밑에다가 하나만 더 정리를 해드리면, 밑에 여러분 정전기 유도 있잖아요. 혹시나 이거 나올 수 있어서 도체하고 절연체. 야, 도체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다가 내가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이쪽에 마이너스가 졸라 몰려있는 거 아닙니까? 맞지? 그럼 이쪽에 플러스가 이렇게 모여있는 거고. 이게 우리가 배웠던 일반적인 도체지. 됐냐? 근데 절연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몇 개만 그릴게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네 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됐어요? 네 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의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자 단위로 존재하는 애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기가 안 흘러. 그런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면, 얘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분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일어나요. 됐어요? 전기가 직접적으로 통하는 건 아니에요. 절연체가. 그렇지만 분자 배열이 일정하게 돼요.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유전분극이라 그래요.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전분극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저게 나중에 여러분들 도체, 절연체, 반도체 할 거거든요. 그럼 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전기 유도시킬 때 일반적으로 전기가 유도되는 거는 도체예요. 근데 절연체 같은 경우는 전자의 이동이 없지만 분자의 배열이 규칙적으로 바뀌어요. 됐습니까? 이걸 유전분극이라고 하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졸라 잘 바뀌는 새끼! 그런 애를 강유전체. 됐어요? 안 바뀌는 새끼 상유전, 이렇게 부르는 거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하여튼 이런 분자 배열이 일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됐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개념도 알아두시라고.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서 도체, 반도체 할 때 에너지띠 나오고 할 때 이런 것들 갖다 말장난 할 수 있기 때문에. 됐죠? 무슨 말인지?